안녕하세요, 비밀이야입니다. 오늘은 자타공인 뉴욕 최고의 레스토랑 중 하나로 꼽히는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르 베르나르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릭 리퍼트 셰프가 이끄는 르 베르나르댕은 3스타 치고 어마어마한 규모와 오랜 명성으로 뉴욕을 대표하는 레스토랑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해산물 전문 레스토랑으로 많은 분들의 추천을 받았던 곳인데 뉴욕 최고 레스토랑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르 베르나르댕으로 왔는데 여기는 뉴욕을 대표하는 미쉐린 3스타 중에 하나고 뉴욕타임즈는 좀 기준이 다른데 4스타를 받은 식당입니다. 뉴욕타임즈 4스타가 거의 없다고 저는 들었어요. 에릭 리퍼트 셰프님이 운영하고 있고, 에릭 리퍼트 셰프님은 사실 프랑스 사람이고 그 전설적인 라뚜다르장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돼 있고, 조엘 로브숑 그다음에 다른 레스토랑들에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왔다고 합니다. 셰프님이 1965년생인데 30이 되기 전에 보니까 건너왔네요. 여기저기서 계속 일을 하시다가 94년, 그러니까 30 정도 되는 나이에 베르나르댕의 헤드 셰프가 되신 거예요. 이분도 역시 천재 셰프 중에 하나다. 30이 되기 전에 뉴욕타임즈 4스타를 받고 30대 초반에 미쉐린 3스타를 받으신 분입니다.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셰프님을 꼽는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이름이 울리는 그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월드 50 베스트랑 미쉐린 가이드에 동시에 올라가 있는 셰프님이기도 하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 많은 분들이 제가 뉴욕에서 유일하게 만족을 할 것 같은 식당이라고 추천을 했던 곳이고, 저도 가장 궁금했던 곳이고, 여기는 해산물 위주로 음식을 내는 곳입니다. 사실 이런 규모의 3스타는 파리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동시에 지금 100명 이상 들어오는 것 같은데 사뭇 다르다. 느낌이 다르긴 다르다. 와인 리스트를 보고 있는데 내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가격대라 진짜 당황스럽다. 와인 리스트가 좋으면 먹을 게 무조건 있다 항상 얘기를 하는데 느끼는 것 같아요. 없다. 진짜 내가 이걸 지금 뭐하러 보고 있나 하는 생각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보는 게 페어링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진짜 와, 더 비싸다. 유럽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가격이 좋은 거 5배, 10배 막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뭔가 좀 3스타 같다. 근데 그래도 사실 간격이 되게 좁은 편이야. 되게 300불이잖아 이게 테이스팅 메뉴가. 300불이면 사실 20% 붙는다고 쳐도 400 생각을 해도 그냥 3스타면 나쁘지 않은 거. 이 정도면 아밀주가 나왔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산물 메인인 식당인데 제가 보기에 딱 먹을 거 딱딱 나온 것 같습니다. 살짝 절인 등푸른 생선이고 가운데는 연어 같네? 근데 그건 확실한 것 같아. 연어도 이런 데서 먹으면 맛이 있는 것 같아. 블랙 트러플이 들어간 건데 이 정도면 트러플 때려 넣은 겁니다 지금. 맛있네. 맛있네. 프렌치 바게트 앤 브리오시. Enjoy please, Monsieur for you. 저렇게 갖고 온 거나 딱 버터 내주는 게 약간 음식은 제대로 하겠다 딱 그런 느낌이 팍 드네요. 일단 제가 서비스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버터의 온도나 이런 게 완벽합니다. 솔직히 나는 빵 맛이 실망스럽다. Beginning your journey in northwestern Spain, Godella 2021 vintage. 첫 번째 와인은 스페인 북부 와인입니다. 그냥 프레쉬하고 프루티하고 가벼운 와인이네. 뉴욕에 와서 되게 적응이 안 되는 게 다이닝 레스토랑인데 조용히 대화하고 어쩔 수 있는 분위기는 진짜 전혀. 유럽 가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절대 이렇게 시끄럽지 않거든. 진짜 3스타 어지간한 데 가면 테이블 간격도 넓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우리 르그랑베프 같은 건 테이블 간격 더 좁잖아 여기보다. 전혀 안 시끄럽잖아. 셰프스 테이블 거기는 영상을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집돼서 나올 수 있을지 안 그러면은 영상을 못 올릴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좀 너무 심했고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닌데 여기도 사실 시끄러워 지금. 사실 어지간한 레스토랑에 가면 이 마이크를 안 쓸 때도 많아 내가. 왜냐면 충분하니까 사실. 근데 여기서는 마이크를 안 쓰면 될 수가 없겠네. 자, 이거는 참치 타르타르하고 성게, 그리고 성게 소스라고 합니다. 사소한 건데 미국에서 보면 서비스가 영혼이 없다는 게 누가 봐도 삐뚤어졌잖아. 보통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하거든. 자기가 보면 아니까. 근데 이제 그냥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딱 맛은 있다. 약간 간장 같은 게 들어간 소스 같고 소스 자체에서도 성게 맛이 잘 나네.
약간 재밌는 게 참치 타르타르를 그냥 썰어낸 게 아니고 약간 누른 듯한 느낌 나지. 약간 뭐 다졌다? 약간 이런 느낌. 오히려 타르타르 같이 이렇게 안 하고 약간 다져서 한 게 또 새로운 것 같아, 식감도. 2014 vintage Le Grananet, original style champagne from Compagnie au Port Caviar. 순서를 이렇게 한 거 무조건 캐비아가 나온다는 뜻인 것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볼링적 그라나네를 주는 거는 생각보다는 페어링 치고는 좋은 거 준다. 페어링이 대충 얼마? 240. 그라나네 줘야겠네. 근데 내가 재밌는 거는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와인 페어링을 하면 샴페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 디저트 와인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샴페인부터 디저트 와인까지 돼 있네. 그게 이제 또 차이인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는 문화가 아뮤주부시가 나오고 아페리티프, 식전주를 즐기면서 메뉴판을 보고 오더하는 문화예요. 그 다음에 메뉴를 시키고 이제 와인 페어링을 할지 와인 병을 시키는지 하니까 샴페인에 페어링이 포함 안 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지금 미국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전해지면서 이제 뭐 전반적인 문화의 차이가 생긴 것 같아. 여기는 보니까 대부분 페어링에 샴페인이 나온다. Next course, Osetra caviar with the scallops, lime marinara sauce. 자, 이거는 가리비 관자 위에 오세트라 캐비어를 올렸고, 지금 색깔이 약간 밝은데 오세트라라는 게 원래 되게 색깔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근데 이렇게 색깔이 밝은 거를 선호하는 셰프들도 있습니다. 생선하고 양파 베이스의 그런 소스네. 맛있네. 지금까지 음식은 다 맛있네. 맛은 진짜 확실하다. 지금 나오는 속도도 되게 빨라서 2시간이면 끝날 것 같아. 좋네. 저는 원래 새로운 데 가는 것보다도 사실은 가서 마음에 들었던 데를 다시 가고 이런 여행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좋았던 기억을 다시 되살리고 싶고 뭐 그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프랑스 남부 좋아하고 리옹을 비롯한 알프스 쪽 좋아하고 이탈리아 피렌체 북부 좋아하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산세바스찬 뭐 이런 데들은 진짜 거의 매년 가니까 삿포로라든지 한국에서는 속초라든지 30년 넘게 만에 세계의 중심, 경제의 중심, 미식의 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 뉴욕에 왔는데 뉴욕 자체에 대한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아토믹스 같은 데는 궁금한 것도 있고 또 가게 되겠지만 내가 갔던 식당 중에 다음에 여기 또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식당 아직까지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아. 음식만 맛있다고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잘 들진 않고, 왜냐면 음식은 너무 대체제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뭔가 완전 분위기 전망이 정말 끝내주면 뭐 누군가를 데려가고 싶어질 거고,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 와인인데 일단 와인은 여기 뉴욕은 그냥 처참한 것 같다. 레스토랑의 와인은 아닌 것 같다. 아까 대충 보면서 봤더니 우리가 크리스토퍼 쿠탕소에서 먹은 와인처럼 먹으면 와인 가격은 한 6, 7배 정도 든다. 여기서 유튜브에서는 못할 것 같지만 블로그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지는 게, 우리 크리스토퍼 쿠탕소도 해산물 전문 식당이자 여기도 해산물 전문 식당이고,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올려보면 재밌을 것 같아. 가격을 떠나서 클래스가 다른 것 같아. 쿠탕소의 음식은 사실 그 인원으로 거기서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당연히 맞는 얘기고,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이 정도 퀄리티 음식 내는 거 사실 대단히 어려운 거고 잘하는 거지 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손님이 그걸 이해해줘야 되는 거냐? 이건 우리가 이해해줄 필요 없는 거야. Next we travel to the Saar River Valley for a dry Riesling 21 vintage fine herb. 진짜 영혼 없다. 대충 따라주고 빨리 가고 뭐. 야, 이거는 뭐 독일 드라이한 리슬링입니다. 약간 지금 쌉싸름한 드라이 리슬링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고, Poached Maine lobster, Maquinaria seaweed, verjus savaillon. 해초가 들어간 랍스터 요리고 사바이용 소스를 기본으로 해서 좀 변형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익은 것 같은데 막 오버쿡 됐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 접시를 받으면서 난 이렇게 따뜻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왜냐면 나는 랍스터 자체는 따뜻하지 않게 나오고 거기다가 사바이용 소스는 따뜻할 거라는 상상을 하고 했는데 랍스터 자체의 온도가 지금 되게 있는 편이네. 그래서 나 예상하고 좀 틀렸고, 거슬릴 정도의 오버쿡이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조금 더 잘 익혔으면 어땠을까. 지금 소스나 이런 거 자체는 진짜 맛있다. 근데 한편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300명, 400명을 받는 것 같은데 그 음식에 영혼이 실릴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잘 짜여진 공장 아닐까? With the mushroom and balsamic truffle cream. 버섯 발사믹 소스에 랑구스틴, 이거 위에 트러플 크림을 올렸습니다. 랑구스틴 따로 페어링이 나오지 않나요? 있는 것 같은데.
나오는데 뭐 안 갖고 오네. 자, 일단 랑구스틴 자체는 완벽하게 익힌 것 같아. 그냥 보기만 해도 맛있어. 지금 다 맛있어. 와인 페어링을 하는데 음식마다 와인이 정해져 있는데 안 나오면 무슨 소용이야. 근데 지금 저 아저씨 급히 가는 거 보니까 캐치를 못한 거야. A dry white wine of the varietal Altesse 2020 vintage. 자, 좀 늦게 나온 요번 페어링은 프랑스 사보이 지방의 와인이라고 하니까 좀 되게 마이너한 지방의 와인이야.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그랑아네를 빼고는 어떻게 보면 20-30유로대 와인들인 거야. 그렇게 페어링을 하고 있다. 근데 뭐 아니 당연하긴 한데 페어링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이런 거다.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와인인데 페어링은 음식을 방해하지 않는 와인이 나오는 것 같아. 내 입장에서 정말 맛있는 와인이 나오진 잘 않는다. This is a region that is known for sherry production. 2021 vintage. 자, 이거는 서양에서 최고의 고급 생선으로 꼽히는 도버솔, 우리 서대 비슷한 생선인데 위에 올리브하고 블랙터럼펫이라는 버섯이 올라갔고 소스는 쉐리 와인을 리덕션한 소스입니다. 사실 이 정도 사이즈의 솔은 의미가 없다. 솔을 우리가 서대라고 번역을 굳이 하면 하는데 그렇게 번역을 해서는 솔이 어떤 생선인지에 대한 감을 전혀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생선은 비슷한 종류라고 해도 사는 지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맛이 다르다. 절대 같은 생선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먹는 서대하고 여기에 솔하고는 진짜 맛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도미 같은 거는 진짜 여기서 도미 잘 안 먹습니다. 그거는 우리 쪽이 훨씬 맛있고 이거는 이게 따라갈 수가 없다. 근데 그런 솔이 의미가 있는 건 사이즈 자체가 크고 어떤 데서는 솔을 1인분을 못 시키는 데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서대 같은 솔이 이렇게 나오면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뭐 맛있겠지. 소스 잘하고. 근데 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음식인가 먹어보기 전에 그냥 한마디 해봤습니다. 당연히 텍스처 달라. 쫄깃하고 우리나라 서대랑은 다르지만 맛있지. 소스도 맛있어. 너무 맛있지만 어떻게 보면 중간에 이렇게 잘라주는 게 아니고 이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 이런 사이즈만 골라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해. 근데 이게 솔의 정수는 아닌 것 같다. 2018 vintage offering from Domaine Chanson to accompany your final savory. 이건 진짜 영혼 없는 페어링이야. 요거는 대형 와인 회사에 막사네를 내준다는 건 페어링의 영혼이 너무 없다. 마지막으로 나온 메인 요리는 부르고뉴 소스와 트러플 소스가 들어간 할리봇입니다. 할리봇은 광어라고 보면 되는데 두께 보면 우리나라 광어가 아니다. 되게 큰 찰광어, 떡광어 뭐 이런 느낌의 그런 생선입니다. 여기에 시그니처기도 하죠.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잘 익혔다. 탱글탱글한 식감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생선 구이의 정석이다. 안 먹어봐도 맛이 보입니다. 왜냐면 저는 이 재료의 맛을 아니까 좋은 재료 쓰고 제대로 잘 익혀내고 간만 맞으면 음식의 90%는 완성된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해산물 식당이니까 억지로 나온 레드와인 느낌이네. 사실 되게 가벼운 부르고뉴 중에서도 막사네를 줄 수밖에 없던 거고. 원래 페어링을 제대로 쓰려면 뭐가 더 나았을까? 페어링을 하면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레스토랑에서 육류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해산물이나 이런 거 다양하게 나오고 어떻게 보면 레드가 올리는 게 한 코스밖에 없으니까 뭐 샴페인부터 시작하면 어쨌든 화이트 샴페인 이런 게 3-4가지 나오고 레드 하나 나오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와인의 비중은 레드가 높은데 이게 너무 균형이 안 맞아버려요. 그래서 일부러 레드를 2개 넣기도 하고 그런 이유들로 프랑스에 치즈가 발달한 것도 있다. 왜냐면 레드를 뭐 하나 더 먹거나 남는 레드를 처리하기 위한 안주 개념으로 디저트까지 가면 못 먹으니까. 화이트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페어링이 좀 불만족스러운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한 트러플 들어간 부르고뉴 소스를 내는 거지. 사실 일부러 거슬리는 개념은 전혀 없잖아. 탄닌이 없는 와인이기도 하고. 그날 먹고 나서 아니고 다음번에 그 전 레스토랑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점심 먹으면 더 모던 얘기를 좀 해보면 정말 뭐 음식 하나 뭐 빠질 것 없이 다 괜찮고 맛도 뭐 맛있고 확실하고 디저트에도 좀 힘이 빠지긴 했지만 되게 무난하고 실패하지 않는 음식을 한 것 같다.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하자면 와인 핸들링 부분도 좀 되게 아쉬웠고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되게 미숙하다. 서비스 수준 솔직히 말하면 실망스럽고 사실 2스타의 서비스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영상에 안 담겼을 것 같은데 스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가방을 내려놓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 바닥에 내려놔야 돼. 그냥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 같은 데 가도 바닥
널널하게 막 휴지가 널브러져 있고 이게 과연 투스타 레스토랑의 화장실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테이스팅 메뉴를 주문했는데 메뉴판에 테이스팅 메뉴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갈 때 그러면 메뉴판을 프린트 해주는 게 내가 보기에 정상이야. 근데 그런 거 전혀 없다. 정말 파인다이닝에 걸맞는 서비스, 되게 감동을 주는 이런 서비스 전혀 아니다. 오히려 샌드위치집 가고 이런 데도 막 팁을 받으려고 뭔가 친절하게 하고 이런 거는 솔직히 오히려 더 유럽보다 난 것 같은데 이런 데서는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히 줘서 그런가? 좀 약간 되게 60-year-old here, fruitful, delightful, effervescent cider from Eric Bordelais. 뭐 묻었다고 이렇게 해주는데 제대로 핀 거를 갖다 주든가 좀. 아 여기 진짜 근데 서비스 너무 영혼 없는 것 같아. 소믈리에 저 할배도 아니 사실 이거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여기 따를 때도 손으로 다 라벨 다 가리고 따르고. 아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 한두 개가 아니야. 정중하고 뭔가 크게 거슬리는 건 없지만 솔직히 진짜 너무 별로네. 근데 팁을 20%를 줘야 돼. 와 이거 너무 나 진짜 솔직히 This here is poached bears, hair sorbet, and cheese sorbet. 얘기도 안 끝났는데 그냥 하고 말하면서 가잖아.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말하고 그냥 말하면서 가버려요. 그냥 이게 한계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 이렇게 해도 잘 되니까 뭐 더 이상 하는 게 아닌 거지. 우리나라에서 음식 수준 많이 올라갔고 손님들의 이런 의식 수준도 많이 올라갔고 항상 조금 아쉬운 게 유럽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서비스가 아쉽다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지금 오늘 르베르나르댕의 서비스를 보면 얼마 전에 먹은 밍글스가 진짜 몇 배 낫다. 그리고 왜 아토믹스가 월드베스트에서 아트 오브 호스피탈리티 상을 받았는지 그냥 알 것 같아. 이런 사람한테 영어까지 바라면 너무 무리인가 내가? 이거 와인이 아니네. 사이다네. 9시 45분에 새 테이블이 들어옵니다. 진짜 3턴 돌리는 거네. 제 생각에 우리 음식 끝날 때까지 2시간 안 걸리는 것 같아. 계속 드는 생각이 있네. 인생과 미식은 유럽에 가서 즐겨야 되는 것 같아. 돈은 뉴욕에 와서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 지금 막 하게 돼. 이런데도 이 돈을 쓰는구나. Culmination of your wine journey takes place in Bordeaux. 2009 vintage offers. 자, 이번 페어링은 보르도 소테른 지방의 디저트 와인의 맹준 샤토 디캠이고 두 번째는 리우색 많이 꼽는다. 리우석의 지금 세컨 와인이에요. And we made it to our last of the desserts. 지금 내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왜 레스토랑마다 디저트를 다 이런 아이스크림 뭐 셔베트 위주로 프리 디저트를 왜 다 그걸로 깔까? 생각을 해봤어. 간편하니까. 이거는 좀 맛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맛있겠지 당연히.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피스타치오 때려 박았고 진짜 재료가 느껴져. 근데 왜 뉴욕의 모든 식당에 디저트가 다 아이스크림이 계속 프리 디저트 다 똑같은 게 나오냐고. This is our selection of petit four with peanut butter macaroon. 디저트 시작했는데 뿌띠뿌로 나와서 먹고 나가라 뭐 이런 느낌이야 지금. 손님이 이해하죠. 미국에서 어쩔 수 없다. 이게 최선이다. 나는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올 이유를 못 찾겠다는 거지 이제. 국내 모 셰프님이 파리하고 뉴욕을 연속해서 갔다 오고 나한테 그랬어. 뉴욕은 형 가면 안 돼요. 영혼이 없다 음식에. 진짜 그 얘기가 너무너무 와닿는다. 음식 서비스 모든 거에 영혼이 없다. 오로지 돈만 있다. 미국은 이게 최선이다 라고 나는 느꼈어. 이런 데서 뭐 프랑스 같이 디제스티브 카트 끌고 와서 기대할 수가 없는 거지. 빨리 먹고 나가야 되니까. 오히려 그런 느낌이 스테이크하우스가 더 좋지 않으셨어요? 맞아. 다음에 진짜 3대 스테이크하우스 막 이런 거 가야 되겠다. 모든 접시가 맛있었지만 뭔가 잘 짜여진 대형 공장 같은 느낌이 들어 감성적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곳 르베르나르댕입니다.